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네, 오늘도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질문과 해석이라는 두 날개를 퍼덕이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어느새 이제 저희 5월 마지막 주 네 네. 번째 인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네, 방송에서 인권을 다룰 수 있는 게 네.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당연한 우리의 그런 권리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네, 네, 입 맞아요. 밖으로 얘기 못했던, 네, 제대로 그렇죠. 우리 인권을 얘기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대로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나의 권리, 그런 만큼 또 내가 지켜야 될 의무도 사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5월의 주제 인권 마지막으로 어린이 인권을 다루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5월은 어린이 인권, 어린이날도 있고, 네. 가정의 날도 있는데, 네. 우리가 어린이 잘 챙겨주고, 생일날 선물도 챙겨주고 하지만, 음. 일상생활에서 네. 그 어린이들의 말을 듣거나 음. 감정을 알거나 아니면 그런 인권들에 대해서 약간 소홀하지 않았나 싶기도 네네. 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요.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을 존중했나, 네, 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같이 읽어볼 책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죠. 네, 나의 음. 라임 오렌지 나무인데요. 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 작가 작품이면서 네. 국민소설 대우를 좀 받고 있어요. 네. 네, 모르는 분이 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안 읽어봤어도 다 제목은 다 들어봄직한.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음. 인기 가수도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로 네. 노래를 좀 만들다가 네. 좀 뉴스에 좀 오르기도 했었을 정도로 네. 네, 굉장히 큰 인기를 끈 작품이었는데 네. 청취자분들도 그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어릴 때 추억, 만화책에서 봤던 맞거나 음. 책에서 봤거나 하는 추억을 생각하면서 좀 저절로 미소를 짓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요. 저도 어릴 적에 읽어보고 또 나이 들어서 읽어보면 느낌이 또 다르다 그러던데 네, 왜 맞습니다. 그럴까요? 네. 어릴 때 볼 때와 어른이 됐을 때 좀 입장도 좀 달라지고, 음. 예,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네. 예, 요번에 엄마들하고 같이 수업을 했었거든요. 이 그래요. 작품 이 책 가지고, 이 가고요? 책 가지고 했었는데, 아. 다들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니, 오. 이런 작품이었는지 깜짝 놀랐다고. 아, 특히, 느낌이 완전 예, 다르다고? 특히 네. 폭력의 부분에서, 네. 우리 어릴 때도 아빠한테 맞는 장면도 나오고, 매 음. 맞는 장면, 어른들한테 욕 듣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네. 근데 그것 말고도 아주 일상적인 폭력들, 그러니까 아. 형한테 듣는 어떤 충고 안에서도 사실은 폭력들이 있었던 거죠. 너 네네. 아직도 어린이야? 우리 집 이렇게 가난한 거 몰랐어? 이런 말들을 하면 어린이들은 왠지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상상하기 쉽거든요. 예, 그래서 아. 너 때문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 돼서 오히려 그걸 또 강화시키기도 했어요. 너가 그래서 음.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아이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주면 아이들은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그 억압당해서 살게 되죠. 네, 그래요. 자세한 얘기들은 조금 네. 나눠볼게요. 우선 그러면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기억이 많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좀 정리를 좀 살짝 하고 갈게요. 네. 이 줄거리는 그 제재의 네,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는 중간 관리자 정도 직책이었어요. 네, 그런데 공장장하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네,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 실업자 신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당장 실업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월세 나가는 것도 있고 공과금에다가 학비에다가 그냥 나가는 돈들이 있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리면 그게 다 막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전세에 살다가 월세로 이렇게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사를 가거든요. 음, 이사 가서 거기 어, 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도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제재가 이 이사를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자기 동생하고 좀 노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거기서 포르투갈 아저씨 만나고 동네에서 좀 벌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네, 이제 바스콘셀로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1960년대 어린이가 이제 농촌 사회나 이런 이제 어떤 시골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네, 아주 다양한 폭력들이 이 네, 안에 좀 담겨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하는
전체적으로는 성장 소설의 느낌입니다. 그래요. 우리 청소년 권장 도서죠. 성장 소설로 많이 추천 도서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정서들이 우리나라 민족과의 정서가 너무 잘 맞아서 네, 약간 그리고 아리랑 또 느낌이 나죠. 네, 우리 네. 국민들이 더 좋아하는 그런 또 이 책을 보면서 또 많이 생각이 좀 튀었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좀 등장하는지 볼까요? 네. 아무래도 제재 가족이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될 텐데, 제재의 엄마와 아빠, 네, 그리고 형, 그리고 동생이 동생. 가장 중요해요. 동생 이제 루이스 왕이라고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재 편을 들어주는 이제 얼마 안 되는 작은 누나, 네. 그리고 연애하느라 바빠서 제재 돌보기도 귀찮아하는 이제 큰 누나가 나오죠. 대가족이에요. 네, 네. 그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도 네. 예전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리고 집 밖에는 포르투가 아저씨가 가장 중요하고 네. 제제 그 인생에 굉장히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포르투가 아저씨인데 뭔가 좀 신비로우면서도 약간 우울한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근데 과거는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네. 네. 자꾸 이제 망가바라치라는 이제 기차한테 뛰어들어요. 그 틈을 이제 가는 그런 아주 위험한 놀이 비슷한 걸 하는데 근데 왜 그럴까 막 계속 저도 어릴 때도 생각했었는데 네. 포르투가 아저씨와 그리고 좀 중요한 매개를 줬던 아리 오발도 아저씨하고 같이 계속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음반을 팔거든요. 네. 근데 뭐 성인 대중가요 안에는 어린이가 듣기가 좀 심의에 걸리는 그런 네.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빠를 위로한답시고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아빠의 화를 돋궈서 맞아요. 또. 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제재의 천사의 부분을 잘 이제 드러내게 해주는 학교 선생님 글로리아 빠임 선생님이 네.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중요 인물들 가운데 이제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도 혹시 읽으신 분들 또 그 책뿐만 아니라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장면들 떠오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도 같아요. 작가님은 어떤 장면이 좀 떠오르세요? 저는 아무래도 포르투가 아저씨의 그 사연이 좀 궁금해서 왜 이 기차로 왜 달려들까? 네. 사실 그 이 장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영화에도 그 제재가 비슷한 걸 흉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르투가 아저씨는 자동차로 달려가지만 제재는 직접 그 틈을 달려가는 건데 약간 포르투가 아저씨와 제재를 영화에서는 거의 동일시하게 그려낸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불나방처럼 위험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네. 또 저와 우리 또 현대인의 모습을 담기도 한 것 같고요. 그 장면이 빼놓을 수 없고. 저는 예전에 읽었을 때, 그 선생님, 아까 중요한 네, 인물인 글로리아 빠임 선생님이. 선생님기를 하셨는데, 그 학교 하단에 꽃을 꺾어와가지고, 네. 이제 누가 관계자가 선생님한테 데려와서 혼내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혼내자고 선생님께서 우리 제지를 다독거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좀 생각 들면서 참 그게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디님이 말씀하신 그 네. 관련된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언제 악마가 되고 언제 천사가 될까? 요 질문이 이 책에 좀 담겨 있어요. 그래, 너무 극단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은 언제 악마가 되고 언제 천사가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부모 교육할 때 네. 어린이는 악마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어떨 땐 악마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네. 뭐 꼬마 악마죠. 어떨 때는 천사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음, 근데 그게 어떤 상황,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네. 그래서 따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가 아저씨와 마찬가지로 제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제재의 천사가 많이 이제 뛰어놀 수 있는, 천사적인 면모를 네, 많이 그게 보여주게 잘 나올 하는. 수 있게끔 하는 네. 인물이라서 네. 이거를 잘 참조하시면 네.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교육할 때 그렇죠. 도움 많이 받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부모 네. 교육할 때 첫 번째 드는 책입니다. 그래요.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 비단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책을 통해서 느껴보시고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다. 그것까지 팁을 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이 책에서 제재가 하는 장난들은 사실 상상 초월입니다. 네. 상상 이상입니다. 네. 작가님은 어떤 장난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제일 그 시각적으로 확 떠오르는 게 극장에서 오줌을 누는 건데 제가 영화를 보러 갔다가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네. 거기다가 이렇게 소변을 누는데 그걸 보고 어린이들이 집단 시민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네. 집단 요의가 발동해가지고 다 같이. 다 같이 그러니까 거기가 거의 다 강물이 되는 거죠. 예, 음.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제 임신 6개월에 아주머니를 이렇게 스타킹 뱀을 탁 던져가지고 아, 놀래킨 점. 네. 네, 이런 것들은 주변에서 사실 아이들 많이 하죠, 예, 장난. 너무 심하죠. 이게 너무 심한 장난이어서 네. 아, 엄마는 웬만하면 혼내지 않는데 엄마가 엄마까지도 엄청 화나게 예, 했던. 그렇죠. 애가 떨어지면 이거 안 되니까. 아. 근데 이런 장난들이 그 동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화를 내지만 제재가 맨 마지막에 음, 보르토가 아저씨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알아 누워요. 음. 그래서 나 이제 살 의미가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오거든요. 왜냐면 너무 조용하니까 막 장난치던 애가 없어지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재의 장난은 이런 어떤 그 아이 어린이의 존재감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왜 이런 심한 장난을 하는 걸까요?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악마가 부추긴다고 이 좀 나와 책에는 있거든요. 얘기를 예, 악마가 하죠. 부추긴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아이는 생명이고 이 음, 생명이 반항을 하는 거죠. 위협을 당했을 때 반항을 하는 건데 오히려 반항하지 않고 장난하지 않는 어린이가 사실은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난을 했을 때 너무 막 야단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적당한 근데 사실 그런 건 필요하겠죠.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네, 네, 그렇죠. 적당한 아이들은 또 장난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네, 것이다라고 또 맞습니다. 작가는 또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러면은 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 인권을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좀 읽고 해석하면 좋을지요? 네, 그 제제가 동생 루이스 왕을 대하는 방법을 보면 네. 상당히 좀 인권에 대해서 제가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제제가 자기가 당한 그대로 루이스 왕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좀 가려주거든요. 막아줘요. 그러니까 루이스 왕은 제제처럼 폭력 당하지 않게끔 제제가 굉장히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동생이죠, 예, 루이스가. 네. 환상의 세계를 지켜주기 위해서 아, 굉장히 그거를 막아주죠. 본인도 네, 어리면서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동생이 그 양말을 달아놓으려고 했을 때 그거 하지 말라고. 왜냐면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냥 이게 음,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 선물이 없으면 또 더 상처받을까봐 동생이?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건데 제재는 그 루이스 동생의 입장에서 그거를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음, 그게 아주 사소한 부분에 이르러서까지 좀 세심하게 보는 면이 저는 그거 자체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어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세세하게 봐주는 것. 예, 음. 근데 좀 귀찮아하면 좀 안 보기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른들이 자기 중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권이 더 침해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음, 저는 루이스 왕에 대해서 좀 인권을 상징한다고 좀 보고 싶습니다. 제재가 동생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나 말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러면 책 속 문장 중에 우리 작가님께서 혹시 소개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살짝 좀 소개해 네, 주시죠. 이것도 인권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산업혁명 시기에 어린이들 공장에 보내는 게 당시 상식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현재에도 좀 제3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런 음, 공장 노동, 아동 노동 좀 많이 하고 문제가 있는데 되고 있죠. 네, 네. 이제 이건 세계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전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엄마는 태어나면서 일만 했다. 공장이 들어서던 6살 때부터 일을 했다. 사람들이 엄마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으면 엄마는 쇠붙이를 닦고 훔쳐야 했다. 너무 어려서 혼자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에서 소변을 보았다. 학교에 다녀본 적도 없고 읽는 법을 배운 적도 없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커서 시인이 되고 만물 박사가 되면 꼭 내 시를 읽어드리겠다고 맹세했다. 제재가 엄마의 그런 그 살아온 과정을 들으면서 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예사로운 아이는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제재. 예, 설국열차의 또 마지막 장면에도 어린이가 아주 비좁은 틈에 들어가서 하는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낮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의 어린이들은 정말
좀 어려운 가혹한 환경에 있을 과정에서. 수 있겠다. 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네. 이렇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또 우리 어린이들이 희망이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 제주 사회를 살짝 한번 들여다 볼까요?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요번에 그 도의회에서 정남철 의원이 이렇게 제주 아동의 놀거리에 관한 어, 조례를 네네, 제시를 맞아요. 했더라고요. 저도 소개했었어요. 공뉴스에서. 네, 그 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는 시간과 노는 공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좀 반가웠는데 세세한 부분에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전 이거 보면서 그 학원 돌리기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음, 공부방 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못 믿어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표에 빠듯하게 다 음, 채워 넣는 거죠. 그동안 뭐 미술학원 끝나면 태권도, 태권도 끝나면 무슨 공부방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좀 그 틈에 숨 쉴 수 없게 물론 이게 어떤 입장에서 보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부모의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놀거리를 잘 하고 그런 시간을 잘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동의 놀거리 조례. 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주가 이제 우리 벌써 6월 달이거든요, 여러분. 네. 네. 6월에 함께 우리가 읽어볼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하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저희가 호국 보훈 관련된 소설을 읽어보고 싶은데요. 네. 뭐 애국이라고 하면 뭐 반공주의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싸웠던 것까지 포함해서 좀 넓은 개념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한국 전쟁을 담은 좀 세계적인 작품이죠. 김은국 작가의 순교자를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스페인 내전에 관한 조지 오웰의 카탈로니아 찬가, 음, 그리고 얼마 전에 뮤지컬 영화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의 이야기, 제주의 여러 사람들이 애국심을 보였던 까마귀의 죽음, 김석범 소설의 네. 소설을 보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6월 한 달 이렇게 다 준비해 네, 오셨네요. 네 네, 권의 책. 잘 제가 준비해서 따로 또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6월 호국보훈의 달 함께 읽어볼 책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탐나는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